자, 반갑습니다. 1차 시 이어서 2차 시 바로 들어가게 됐는데, 자, 1차 시에서는 체육의 목표, 선생님이 생각하는 체육의 목표, 준비운동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내용과 수업 내용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과 건강의 관계 팝스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운동과 건강 관리는 외화의 자전거와 3대3 100으로 통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참여도가 어떻게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지 3월 운동과 건강이 1학기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만 있으면 되고요. 교과서 준비 안 한 학생은 지금이라도 교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도구랑. 자, 운동과 건강의 관계. 운동과 건강의 관계에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생활 습관과 건강의 관리, 건강과 운동의 효과, 운동과 자기 관리, 홈 트레이닝으로 팝스 운동 실천. 이거는 1차 시 때 준비 운동 여러분들 했죠? 그거를 홈 트레이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시간이 날 때 준비운동 연습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14페이지를 펴주십시오. 14페이지 피셨나요? 교과서 14페이지에 보면 건강의 개념이라고 있습니다. 1. 건강의 개념 1. 건강의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이란 무엇이냐?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신체가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맨 밑에 보시면 최근에는 건강의 개념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어 행복을 추구하며 삶의 질이 높아진 이상적 상태를 웰리스로 넓혀지고 있다. 건강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건강의 개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러한 개념들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이론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학교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할 때 이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선생님이 팝스 수업을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1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18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체 활동 부족. 밑으로 잘못된 식습관. 세 번째 수면 부족. 오른쪽으로 가서 과도한 스트레스, 약물 오용과 남용, 그리고 음주와 흡연. 청소년들한테는 음주와 흡연이 성장을 저해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학업부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업부진뿐만 아니라 생활에 의욕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흡연과 음주와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고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조금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습관이나 휴식,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변화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들을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훑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이제 그럼 운동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25페이지를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거라서 교과서가 없는 학생은 지금이라도 교과서를 가지고 오셔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의 효과입니다. 25페이지에 운동의 효과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신체적 효과, 정신적 효과, 사회적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적 효과는 운동을 하면 신체적으로 잘 발달하니까 그건 잘 알고 계실 텐데, 두 번째 이제 정신적 효과나 세 번째 사회적 효과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효과는 규칙적인 운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또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집중력을 향상시켜 학업 능력을 높이며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자꾸 뭐 학업 능력을 높이고 뭐 학업을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는 선생님 둘째치고 어쨌든 안정감을 주고 자신감을 줄 수 있다고 정신적 효과가 선생님은 그거의 포인트를 좀 삼고 싶습니다. 공부를 뭐 잘하게 된다 못하게 됐다 이런 거는 떠나서 정신적 효과가 안정감과 자신감을 준다 하는 것을 운동의 효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사회적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어쨌든 혼자 운동하는 거가 아닌 이상은 2인, 3인 또는 단체는 뭐 1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이 되고 대화하면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반대로 원만하지 않은 대인 관계도 형성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운동을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아야지만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크게는 신체적 효과, 정신적 효과, 사회적 효과 세 가지 그 안에서 또 세 가지씩 구분이 돼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6페이지. 그럼 운동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운동이 있을까라고 운동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운동의 유형을 보면 26페이지 밑에 부분에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심폐지구력 운동, 가로치고 유산소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 그리고 순발력 운동, 평형성 운동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 운동의 여러 가지 유형이 팝스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팝스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팝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을 개인의 신체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팝스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심폐지구력은 어떤 운동으로 늘릴 수 있는지, 근력과 근지구력은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유연성은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근지구력은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팝스가 여기 운동 여러 가지 유형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반드시 보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교과서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35페이지 한번 볼까요? 35페이지에는 뭐가 나와 있는지. 운동의 유형을 알았으면 이제 운동의 효과도 알고 앞에 이제 생활 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뭐가 있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떠한 유형의 운동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바른 운동 습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운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차시, 3차시에 얘기를 할 겁니다. 35페이지에서 바른 운동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른 운동 습관 6가지 나와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 금지, 식사와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운동, 운동 중 수분 섭취, 그리고 자신의 체력 수준을 고려하고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을 반드시 하는 게 바른 운동 습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피로, 손상, 골절, 탈수증 같이 손상, 다치지 않도록 과도한 운동을 금지하고 충분한 식사와 충분한 에너지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고 규칙적인 운동, 하루 운동하고 한 29일 쉬고 다음 달에 운동하면 아무 효과가 없겠죠. 최소 일주일에 최소 3번, 근력 운동 3번, 심폐지구력 운동 5번 이 정도는 해야지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 수분 섭취에 대해서 있는데, 운동 중 수분 섭취는 운동 중에서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갈증을 느끼기 전에 수분을 섭취해서 탈수증을 예방을 하는 겁니다. 탈수증이 나타나면 바로 쓰러지죠. 지치고 기운이 없고 바로 쓰러져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운동의 바른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시간에 준비 운동을 같이 했었죠. 거기서 운동의 유형을, 준비 운동이 모든 운동의 유형을 커버하는 운동입니다.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팝스 측정할 때 도움이 되니까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동과 건강관리. 운동과 건강관리와 외발 자전거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운동과 자세 관리 48페이지 통해서 볼 거고, 운동과 비만 관리는 76페이지 그쪽을 통해서 볼 겁니다. 외발 자전거를 통해서 자세 교정 및 비만 관리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48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훑어볼까요? 4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거는 코어 근육 바른 자세 요겁니다. 코어 근육과 바른 자세. 자, 바른 자세와 척추, 코어 근육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척추의 구조, 총 26개의 뼈로 이루어진 척추와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내부의 척추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옆으로 보면 S자 모양을 이루고 있다. S자 모양을 이루게 하는 게 바른 자세겠죠. 코어 근육.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근육으로 간단한 움직임부터 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쓰이면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근육이다. 척추를 중심으로 전, 후, 좌우로부터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 종류에는 횡격막, 복횡근, 골반 기저근, 다혈근 등이 있다. 자, 척추를 세워주는 근육들입니다. 척추를 보호하는 근육들을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코어가 강하면 운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확인해 볼 거는 50페이지에 있는 바른 자세에 대한 겁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서 있을 때 바른 자세, 51페이지에 앉아 있을 때 바른 자세. 여러분이 생활 자세를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바르게 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4페이지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54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생활습관의 질병이 있습니다. 생활습관의 질병이 있는데 54, 5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 측만증, O자, X자형 다리 이것들이 생활습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생기는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자세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고, 이번에는 운동과 비만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6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에너지 대사와 체중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많이 먹고 에너지를 적게 쓰면 체중이 증가하고, 먹은 것과 활동한 것이 똑같으면 체중이 유지가 되는 거고, 먹은 것보다 소비한 에너지가 많으면 체중이 감소한다는 간단한 이론입니다. 이런 관계를 우선 먼저 생각해 보시고 8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에서는 이제 비만이 됐을 때, 그러니까 많이 먹고 적게 쓰는 사람들이 이제 비만이 되는데, 비만이 되면 어떠한 신체 질환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관절염,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 이런 것들이 비만으로 인해서 신체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먹고 그 먹은 만큼 활동을 하면 비만이 되지 않겠죠?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85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85페이지
부분 보면 기초대사량 구하기 있습니다. 대사량 구하기. 자, 선생님이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선생님은 이제 70kg에 170에 41살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66.47 플러스 체중 70 넣으면 체중을 70을 넣으면 계산이 됩니다. 키 170, 나이 다 계산하니까 1601.81 미리 계산했습니다. 1601.81 1601.81 이게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 그럼 내가 최소한 기초대사량 1600만큼은 먹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1600만큼은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있는 거고, 활동대사량 밑에 보면 신체 에너지 소비량은 활동대사량이랑 열생산 소비량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합친 게 이제 신체 에너지 소비량인데, 신체 에너지 소비량은 기초대사량의 활동대사량, 기초대사량을 곱하면 선생님은 961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열생산 소비량은 섭취의 에너지 총량 600kcal의 식사를 3번 했다고 해서 1800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180 정도 나옵니다. 열생산 소비량은 180 정도가 나오니까 961, 180을 더하고 기초대사량을 더하면 선생님은 총 2712에 신체 에너지 소비량이 나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신체 에너지 소비량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 대사량과 신체 에너지 소비량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지 살을 뺄 수 있는지 또는 살을 찌울 수 있는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뭐 자세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 살이 찐다는 거고, 적정한 게 활동을 하면 체중이 유지된다는 거고, 적게 먹고 많이 활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운동과 건강 관리 외발 자전거를 통해서 얘기해 봤는데, 자세 관리, 비만 관리, 외발 자전거를 통해서 자세와 비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외발 자전거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좌우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오른발과 왼발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근력을 균형 있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신체가 교정되는 효과가 있고, 외발 자전거는 척추, 상체를 세우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 부분, 척추 기립근 부분, 코어 부분들을 강화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척추를 세우는 동작이 외발 자전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 척추를 세우고 좌우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외발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자세 관리, 자전거를 타는 거기 때문에 소모량이 많겠죠. 칼로리 소모량이 많겠죠. 그래서 비만 관리를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과 건강 관리 외발 자전거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학기 때 할 거 마지막입니다. 운동과 건강관리 3대3 배구를 통해서 할 거고요. 여기서는 뭐를 보느냐, 운동과 체력 증진, 운동과 정서 조절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 3대3 배구를 통해서 체력과 정서를 어떻게 향상할 건지,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6페이지네요. 10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06페이지를 보면 우선 뭐가 나와 있냐면 건강 체력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는 운동 체력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체력이 무엇인지. 체력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 조성은 이제 근육, 뼈, 지방량들, 조직 구성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유연성, 근력,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냥 건강 체력은 팝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팝스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 활동에 필요한 체력 요소가 건강 체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운동 체력은 뭐냐? 운동 체력은 평형성, 민첩성, 스피드, 순발력, 협응력, 반응 시간 등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그 운동 종목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 뭐 배드민턴이나 달리기나 수영이나 야구나 축구나 농구나 육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 체력 요소가 필요한지를 나눈 것이 운동 체력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구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지 선생님 이제 마지막에 알려드릴 건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그냥 바로 113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113페이지에 보면 무슨 운동에 뭐가 중요한지 나와 있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건강체력과 운동의 관계가 나와 있고 운동체력과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배구만 봅시다. 건강체력의 배구를 보면 심폐지구력 보통, 근력 보통, 근지구력이 높습니다. 오랜 시간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근지구력이 높게 나타나고 유연성은 좀 관계가 없고 신체 조성은 보통이나 좀 높음으로 나타납니다. 그 운동체력 요소를 봅시다. 운동체력 요소를 보면 배구는 평형성 보통이고 협응력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응 시간도 높고 민첩성도 높고 스피드는 보통으로 나타납니다. 배구는 민첩성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배구는 사지를 닫습니다. 사지를 닫는다는 말이 뭐냐면 하체도 쓰고 상체도 쓰고 눈도 쓰고 모든 전신 운동이 다 하기 때문에 협응력이 다리와 팔과 상체와 하체의 협응력이 가장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14페이지 뒷페이지에 가서 운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건데요. 이번 차시 수업을 마칠 건데 운동의 기본 원리는 보시면 가역성의 원리부터 점진성, 과부하, 개별성, 전면성, 반복성, 특수성, 회복성 원리 8가지 원리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보시면 어떠한 뜻인지 알게 될 건데 이러한 운동의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배구를 통해서 내가 협응력을 키울 겁니다. 배구를 통해서 협응력을 키울 거고 민첩성이나 스피드 이런 것들을 반응 시간과 민첩성을 키워서 배구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배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배구를 통해서 정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한테 안내를 하겠지만 배구를 통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심판과 의견이 맞지 않는 선수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싸우는 거는 선생님 의미에서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뭐를 키울 수 있는 기회냐? 내가 양보, 배려 또는 내가 심판이 이제 정확하게 명예롭게 심판 보는 이제 명예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마다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까 배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 정서 조절하는 방법들 감정을 표현하고 어떻게 올바르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이제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수업 참여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운동과 건강 1학기 수업은 이제 팝스랑 외발 자전거, 배구는 각각 30%씩 들어가고 수업 참여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는데 긍정적 참여와 부정적 참여 그리고 수업 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20차시 기준으로 시간당 5점을 기본적으로 참여하면 부여할 겁니다. 출석을 하면 5점 그리고 출석하지 않으면 빵점을 부여합니다. 인정결석 같은 경우는 그대로 5점을 부여하지만 어쨌든 뭐 조퇴를 하거나 뭐 환자도 5점을 부여를 할 겁니다. 조퇴를 하거나 무단으로 하면 무조건 빵점을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 20번 기준으로 해서 다 참여했다 그러면 무조건 100점을 받으시는 거고 10% 100점 받는 거고 각 관찰 사항마다 2점의 플러스 점수나 2점의 마이너스 점수를 줄 겁니다. 적극적으로 수업을 참여했느냐 그리고 수업
매 시간마다 이제 과제를 할 건데 그것을 잘 제출했느냐, 또는 부장, 도우미 활동을 했느냐, 긍정적으로 활동을 했느냐, 규칙과 절차를 잘 지켰느냐, 이거가 관찰이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긍정적인 관찰로 해서 2점씩 플러스를 해줄 겁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관찰, 적극적이지 않고 활동을 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앉아서 친구들하고 잡담을 하거나 떠들거나 아니면 누워있거나 하는 학생들은 소극적인 수업 자세로 해서 감점을 할 거고, 기본적으로 복장을 좀 챙겨서 나와야 되는데 체육복, 운동화 등 수업 준비물 관리가 안 되면 준비 상태 불량으로 해서 감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 분위기를 흐트리거나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감점이 되고, 특히 안전규칙하고 절차를 잘 지키지 않으면 이 학생들도 감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적인 사례가 발견이 되면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그 학생한테 이야기를 하고 플러스 2점이나 마이너스 2점을 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을 다 참여하시면 100점이 되는데 그 100점 안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점씩 1회당 2점씩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겠는데, 3차 시 수업을, 아이고, 넘어갔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3차 시 수업은 팝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팝스에 대한 내용이니까, 3차 시 팝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 학교에서는 뭐 어떤 종목을 평가를 할 건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들, 운동과 건강 교과서를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팝스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 교과서 다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